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제한된 수급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그 선택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를 하나 고르시오라고 나왔는데 1번 조선, 2번 방산, 3번 원전 딱 세 가지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두 반등에 나섰는데요. 1번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 날인 26일 이재명 대통령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더욱더 강조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선박을 어떻게 건조할 것이냐 이 부분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각조각해서 미국으로 나르는 이 블록 건조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실질적인 수주, 수혜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옥석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네요. 이어서 2번은 방산입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죠. 현재 종전이 되더라도 러시아 쪽에서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된다면 방산 수출은 계속해서 이뤄질 거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의 압박도 계속되면서 독일처럼 유럽에서도 방위비 증액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현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3번은 원전인데요. 오늘은 정말 호재의 이야기가 참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한국이 들어와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합작법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과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집중됐던 게 원전주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담으면 좋겠지만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할까요? 두 분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조방원이 함께 나왔는데 두 분께서 꼽아주신 건 방산과 원전이고요. 조선만 빠지면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선까지도 한번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원전, 그리고 방산, 또 시간이 남으면 조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원전 꼽아주셨는데 앞서서 이슬희 대표는 특징주 통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송길 매니저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예, 원전 이번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 당연한 내용인데 미국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미국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이제 원전 설비 용량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40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전이 추가적으로 300기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 검토 기간까지 18개월로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시장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 EDF인데 프랑스가 최근에 좀 맛이 갔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원전 시공부터 설계 그리고 기자재까지 이거를 풀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전 해봐야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은 어차피 못 주니까 이제 둘째 친다고 하면은 사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밖에 없어요. 반도체로 치면은 팹리스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원전 풀 밸류체인이 중요한 거고 사실 이제 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업, 미국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또 하나 안 좋은 산업이 바로 원전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주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은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오다를 주고 거기서 로열티를 가져가는 게 낫지 전혀 상관없는 프랑스 기업한테 오히려 오다를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송길 매니저가 이야기한 거와 같은 해석들이 이제 원전을 기회로 노리는 분들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려가 됐던 부분은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는 나라, 뛰어들지 못하는 나라를 나눴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지금 송길 매니저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차피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관계이니만큼
누구 이름을 달고 나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함께 한수원이 수주를 따오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함께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완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실 누가 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수주를 이제 따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창출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원전이 아무리 이제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제 300기를 전부 다 이제 하려면은 본인들도 그 역량이 좀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전에 뭐 바라카부터 해가지고 뭐 원전 수출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제 그 뉴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그냥 어떤 루머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그 타점, 그 시기를 한번 잡아봐야 할 텐데 1번 지금 잡자, 2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잡자, 3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번 그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본다고 하니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잡자.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가시면 좋다라고 보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지금 수급만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일비에서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슬이 대표가 써준 방산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방산도 고점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꽤 많이 빠져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조방원은 좀 빠졌을 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뭐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에 이제 하는 게 정상회담을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외교 이벤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결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등 이런 이제 안보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제 방산하고 좀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공동 개발 얘기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해라라는 이제 얘기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만큼 여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주 증가로 충분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이 지금 너무 많이 조금 또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또 방산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조금 밸류적인 부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완화가 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단기적으로 끝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계속해서 좀 갈등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기 구매 수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 방산에 대한 중장기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조선하고 원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조선 방산 이제 다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경기라든지 이런 수주 사이클을 상당히 좀 많이 타는 반면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의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몇 년치 이제 일감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하고 굳이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요청을 받고 건설하고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 2년 아니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 조방원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여전히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 방산주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률 매니저도 방산하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 대장주 포함해서
또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도 종종 소개를 해주셨고 실제로 뒤이어서 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방산 지금 기회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방산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작년 글로벌 방위비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글로벌 방위비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9.4% 증가했는데요. 냉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위비를 증액을 해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방위비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지금 2%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5%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방위비 증가는 무엇이냐? 방산 수요 증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 모멘텀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많이 주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어느 정도 부합을 하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호실적이 전망되는 기업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눌림목 구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체크해야 될 업종이다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방산 수요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오던 곳간에 다시 채워놔야 돼요. 155mm 포탄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또 중간에서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투데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전 이제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께도 이 방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 시점과 타이밍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1번 지금 산다, 2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산다, 그리고 3번 러우 종전 얘기 나오고 나서 푸틴과 젤렌스키 만나고 나서 산다. 어느 쪽입니까? 사실 3번은 아예 예외의 대상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이 조금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올라간 게 결국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늦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겨우 이제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 시점인데 오늘 이제 반등도 그렇게 좀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2%대 내외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항상 정고점을 잡으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두 분의 조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간 일정 속에서 한화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송길 매니저님 역시나 뭐 조선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과의 협력이 가장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상승이 이어졌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 일정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한화 그리고 필리조선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업종 전반적으로 이게 훈풍이 불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선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라든가 혹은 정책적인 뭔가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더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선반이 됐어요. 사실 마스가 관련된 내용도 이미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은 지금 시점에서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조정받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 필리조선소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송율 매니저께서는 한화 시스템 쪽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로 보면은 사실 구미가 꽤 당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화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뭐 빠질 게 없죠. 방산도 그렇고 조선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은 제가 좀 살짝 껴넣은 걸 수도 있어요. 필리조선소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곤 하는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형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수주잔고도 작지가 않습니다. 자, 방산목이라는 게 앞전에는 그냥 수출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장비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수급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7만 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래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뭐 조선 쪽에 대해서도 기회로 보실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봤던 조방원을 굳이 따져보자면 비율을 조선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조선, 그러니까 100% 중에 말씀을 예. 해주신 거죠. 100%로 치면은 한 30% 정도는 충분히 좀 가져가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뭐 한 3대 3대 3 정도입니까? 일단 방산 쪽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네, 한 4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도 한 3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오션이나 뭐 이제 삼성중공업, 기타 이제 HD 현대중공업 등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하반기였던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뭐 이제 고점도 다 안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선업의 진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이제 신규 주문 건수를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중국이 67%로 압도적으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미국은 지금 강력하게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필리조선소를 직접적으로 좀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MRO 관련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조방원,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주도주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조방원이 다시금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